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IMF 위기 느낌이 난다고 말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다시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1400원을 넘어서자 1400원을 환율이 넘어가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1480원이 됐는데도 어떤 지금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국정 업무 보고를 받는다면서 생중계를 한다면서 생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다시 1480원을 넘어섰는데요. 17일 서울 애원시장에서 환율은 장중 1480.4원을 기록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때 1482.3원까지 치솟으며 애원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말이죠, 이게 지금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1480원을 넘어선다? 심각한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적어도 말이죠, 이게 1450원대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한다고 말도 하고 실제로 지금 개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재명 정부에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손댔다가 그야말로 국민 완전히 나중에 개돼지 만드는 거 아니냐, 거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금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원화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문제다. 달러 인덱스가 98선으로 떨어졌음에도 원화는 반대로 약세를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국제금융시장 흐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권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커녕 시장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A1 당국 간 650억 달러 규모의 A1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1 당국의 개입이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급등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1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적 개입만으로는 환율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필요가 없고 달러가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자꾸 달러로 바꿀 건데,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지.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못 막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막는다고 대출을 그렇게 규제를 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금 부자들만 신난 거지. 오히려 말이죠, 불평등만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대출을 받게 해서라도 사게 하면은,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도 살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현금 부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신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대출을 옥죄어도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듯이, 지금 뭐 국민연금으로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환율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환율을 못 잡고 국민연금만 잡고 손대가지고서 국민연금 망가지면 그야말로 국민의 미래가 망가지는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깜빵할 일이야. 누가 도대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갖다가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게 모두가 지금 나중에 책임 안 질 것 같습니까? 자, IMF 위기보다 더 위험한 원화 고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97년 IMF 애화 위기 당시에도 원화 가치 폭락은 국제 금융 불안과 맞물려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달러 가치가 약세임에도 원화만 홀로 추락하는 고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 난리 나는 거지 뭐. 국내 자산 운용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 수출 기업들마저 애화 보유 성향을 강화하면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은 많고 수출 기업이 돈 벌어오면 그거 지금 쌓아놓고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결국 원화가치 하락은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통화 사업을 왜 안 해줬겠습니까? 원화가치 하락 원인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가치가 왜 떨어지는 거냐?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단순한 애완시장 안정화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원화가치가 왜 주요국 통화와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단기 처방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애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가 이어진다면 IMF 위기 때보다 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정말로 쓰나미 난리 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 달러화가 혹시 중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으로, 북한으로 우리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현재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수합을 해놓고 있으며 현재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대체 달러화하고는 수합이 안 되고 엔화하고도 수합이 안 되는데 위안화하고 수합하면 뭐 할 겁니까? 전문가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원화가치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왜 하락하는 거냐 이건데, 쟤들이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또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놓고 안 내놓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달러를 자꾸 사들이고, 그래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야. 일부지, 그건 일부. 태평양 바다에, 아니, 돌멩이 하나 던졌다 그래가지고서 태평양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납니까?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뭐냐, 앞으로 200억 달러씩 1년마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300억 달러가 필요해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의해서. 아니 그럼 30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달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관세 협상부터. 관세 협상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달러가 지금 강세를 우리 원화에 비해서는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엄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 있었잖아요. 한 136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이 지금 트럼프로부터 불신받는 거, 그 다음에 또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도 믿을 수 없다. 뭐 그것이 뭐 자꾸 다른 데서 얘기를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리스크라니까. 이재명 정권 리스크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과 의심이 더 커갈 텐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트럼프가 압박을 할까요? 트럼프는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정 간섭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 안 해. 돈으로 계속 쏠 거라고, 돈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너 지금 약점 있지? 너 니네 나라에서도 지금 약점 있고 인정 못 받지? 국제에서도 너 인정 못 받지? 너 돈 내놔. 너 돈 안 내놓으면 말이야 다구로 친다. 결국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재명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거라고. 그럼 한국은 결국 IMF 간다. 그럼 IMF 가는 걸 미국은 무서워할까? 아니지. IMF 가는 걸 좋아하지 오히려. IMF 가야만 미국에 매달리겠지. 바지가랑이에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 살려달라고 가서 빌 거 아니야. 달러 좀 달라고. 개개 빌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한국의 내정 간섭까지 가능해. 그때는 그냥 주권도 다 제약할 수 있어. 옛날에 그때 제1차 IMF 왔을 때 이해 안 됩니까? 그때 보세요. IMF에서 뭐 완전히 그냥 다 제어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IMF가 오면은 이재명 뭐 대통령대로 못해. 끝이 아웃이야. 허수아비 대통령 되든지 아니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도 급할 게 없고 차라리 한국이 IMF 가면 좋겠지.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목덜미를 틀어지고서, 이재명 목덜미 틀어지고서 뭐 한국 IMF 간다 해서 미국이 뭐 걱정날 게 뭐 있어, 겁날 게 뭐가 있어. 미국이 지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이미 가고 있고. 자, 한국의 IMF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이죠, 강시엽TV를 보시는 분들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강시엽TV입니다.